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는데 어딘가 불편하고, 말은 친절한데 묘하게 핵심이 없고 있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꾸 마음 한쪽이 걸리는 사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만으로 설명될까요? 어쩌면 당신의 촉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감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빨리 미세한 신호를 읽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람을 잘 읽는 능력은 신비한 재능처럼 보이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꽤 현실적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짧은 표정과 말투만으로 상대를 빠르게 추론하는 능력, 몸 안에서 올라오는 불편한 감각을 먼저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과거에 본 수많은 관계 패턴을 순식간에 비교하는 능력이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은 유독 사람을 잘 읽는지, 그리고 촉이 좋은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뇌과학적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단순히 예민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사회적 신호를 빨리 읽는 사람인지도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촉이 좋은 사람은 말보다 먼저 어그러짐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촉이 좋은 사람은 말만 듣지 않습니다. 말의 속도, 숨을 고르는 타이밍,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순간,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표정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멀쩡한데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특별히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아도 왠지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촉이 좋은 사람들은 머리로 분석하기에 앞서 감각으로 먼저 느낍니다. 뇌가 아주 짧은 단서만으로도 꽤 많은 사회적 정보를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촉이 좋은 사람들은 나중에 논리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관계의 방향을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보다 먼저 이 사람 앞에서 마음을 풀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촉이 좋은 사람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는 직감이라고 하면 보통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르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살짝 조여오거나 배가 불편해지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유 없이 숨이 얕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반응은 내 몸이 이미 주변의 긴장이나 위선, 공격성이나 불확실성을 먼저 감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촉이 좋다는 건 머리가 빠른 것만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설명은 못해도 몸이 먼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지나고 보면 맞았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괜한 생각이었다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내 몸이 상대의 작은 모순이나 긴장을 이미 읽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촉이 좋은 사람의 직감은 경험이 만든 패턴 인식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촉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직감은 경험이 압축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표정, 비슷한 말버릇, 비슷한 관계의 흐름을 여러 번 겪은 사람일수록 뇌는 그 패턴을 더 빨리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도 저 사람은 약속을 쉽게 뒤집을 것 같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경쟁심이 강할 것 같다. 처음엔 따뜻해 보여도 가까워질수록 지배적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없는 걸 상상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봤던 비슷한 신호들이 아주 빠르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 좋다는 건 뜬구름 잡는 능력이 아니라 뇌가 순식간에 관계의 패턴을 비교하는 능력에 더 가깝습니다. 한번 되어본 사람은 비슷한 결을 더 빨리 알아보고 여러 유형의 사람을 겪어본 사람은
겉모습보다 직감을 먼저 믿게 됩니다. 넷째, 촉이 좋은 사람은 감정을 읽는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같은 장면을 봐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상대가 지금 말과 다른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표정, 말의 결, 몸짓, 분위기, 맥락을 함께 읽는 능력이 더 민감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이 좋은 사람은 남의 감정에 무조건 휘둘리는 사람이라기보다 미세한 정서 변화를 빨리 읽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늘 편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남들은 괜찮다며 넘기는 분위기 변화를 혼자 먼저 느끼기 때문에 사람 많은 자리에서 빨리 지치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자주 겪기도 합니다. 사람을 잘 읽는 능력은 때로 축복이지만 동시에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로는 눈치가 빠른 것이지만 나쁜 의미로는 늘 많은 정보를 동시에 받아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회복이 더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촉과 불안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잘 읽는 건지 아니면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늘 경계하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관계에서 크게 다친 사람들은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찾도록 뇌가 적응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감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을까봐 과도하게 주변을 스캔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필요한 건 내 감각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조용하고 선명하게 들어오는 감각인지 아니면 이미 몸이 불안으로 달아오른 상태에서 튀어나온 경계심인지 봐야 합니다. 대체로 건강한 직감은 짧고 분명하지만 불안에서 나온 경계는 반복적이고 집요하며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촉도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야 괜히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은 놓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왜 나는 사람을 너무 잘 읽을까? 그 이유는 당신이 유난스럽거나 까다로워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보다 표정을 먼저 보고, 표정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끼고, 분위기보다 내 몸의 미세한 반응을 먼저 읽는 방식으로 뇌가 사회적 신호를 처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남들이 놓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겉과 속이 어긋나는 순간 친절 속에 숨어있는 경쟁심, 아무 일 아닌 듯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미 금이 가고 있는 관계의 분위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다만 그 능력이 진짜 힘이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빨리 읽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걸 해석하는 기준이 확실해야 합니다. 촉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너무 빨리 단정하면 관계를 놓치게 되고 반대로 내 감각을 끝까지 무시하면 반복해서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촉을 더 정확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읽는다고 해서 항상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읽어낸 것을 함부로 확신으로 바꾸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촉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필요한 건 판단의 속도가 아니라 해석의 절제입니다. 느끼는 건 빠르게 하되 단정은 천천히 하는 것. 바로 그 균형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직감을 구분하고 상대의 작은 신호를 보되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는 것. 그렇게 할 때 촉은 불안이 아니라 통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인간관계에서 당신을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덜 상처받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잘 읽는다는 건 남을 쉽게 재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감지하는 능력에 더 가깝습니다.
혹시 당신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느낌이 왔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감각이 맞았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인간관계와 심리를 더 깊이 읽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